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이제 보고 글을 쓰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유서를 어떤 분석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퇴사 대신 죽음을 택한 그들을 보면서 약간 터널적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 특히 이런 종류의 죽음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그렇게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터널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마치 낙오자가 된다는 느낌도 들고, 이것도 못 버티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말 가족들한테 말하기 힘들다.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말하면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죽고 싶다, 아니 죽어야겠다까지 오면 이제 유서를 쓰는 거죠. 유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터널 사고보다 이제 기사 내용에서는 더 나아가서 숙명론적 자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유명한 이제 자살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초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에 나오는 이제 4가지 자살 유형 중 하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숙명론적 자살인데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필요 이상으로 강할 때, 내가 이제 규율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죽음을 택하는 유형이죠. 규율이 엄청나게 강한 이제 군대에서의 군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한 간호사들의 태움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숙명론적 자살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면서, 예,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규율이 엄청나게 강한 특정 직업군들이 있고, 정말 그 수준이 괴롭힘을 넘어선, 어쩌면 규율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뭐 저는 글쎄요, 지금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유튜브니까 뭐 자살이란 표현을 굳이 안 쓰지, 혹은 뭐 피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자살에 관한 기사를 보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지옥이라는 광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그들이 겪는 고통을 10분이나마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우울한 감정을 떠나서 죽음을 생각하는 감정 이상의, 정말 죽음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간 사람들의 우울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남들보다 나약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사직서를 못 내서 죽어버린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지. 여전히 이제 통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자살률 1위라고는 하는데, 아직 사람들은 자살이란 키워드를 혹은 태그를 보면 그 용기로 살지 그랬냐, 그냥 살지 그랬냐 라는 표현을 안타까워하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비공감적인 표현을 잘 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어쨌든 듣게 되면, 보게 되면 한편으로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한번 다뤄봤고요.
누군가는 가까운 분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털어놓기 힘든 부분이 다른 자살 신호보다도 아마 더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어떤 직장이나 그런 사회 안에서 규율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부분을 들키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유서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힘들어하는 신호를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결국 그 괴로움은 가까운 이들에게 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 녹음을 듣는 분들께서는 주변에서 많은 힘든 상황을 겪는 가까운 이들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행여나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미리 해두시고 솔직하고 직설적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섬세한 태도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